안녕하십니까. 현대사 포럼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 시간에는 전광 목사의 망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7월 24일 날 사람들 많이 모아놓고 5.16 군사혁명의 혁명 공약을 내용으로 이렇게 요약을 해가지고 이렇게 재건국이라고 주장하면서 설명을 하더라고요. 쉽게 말하자면 전광 목사가 벤치마킹 했다고 하면서 설명을 해요. 첫째, 제2건국을 해야 된대요. 제2건국. 그러면 제2건국을 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방법이 나와야 돼요. 언제든지 선동만 하지 방법이 없어요. 주사파 척결하자. 그러면 그 방법이 나와야죠. 저 6.15 공동성에 의해서 대한민국이 넘어가겠고 북한으로 넘어가겠다.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넘어가고 어떤 식으로 넘어가는가? 뭐 방법을 이야기하자. 한 번도 방법을 이야기 않고 선동만 하는 거예요. 제 건국을 어떻게 건국할 건가? 대통령도 건국하기가 힘드는데 일개 목사가 어떻게 건국을 할 건가? 건국은 방법을 이야기해야 되는데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혁명을 한다는 거예요. 혁명. 5.16 같이 혁명을 하는가? 혁명을 어떻게 목사가 혁명을 한다는 거예요. 혁명을 하면은 뭐 산업혁명 같이 한다든지 프랑스 뭐 인권혁명 같이 혁명을 한다든지 무슨 혁명을 하면은 어떤 방식으로 할 건가? 5.16 같이 총칼 갖고 올 건가? 뭐 방법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세 번째로는 좌파 정당을 해산시킨다는 거예요. 좌파 정당. 그러니까 민주당을 해산시킨다는 거예요. 이것은 계엄령이 성공한 다음에는 가능할까? 계엄령이 성공하기 전에는 이건 성공할 수가 없어요.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전광 목사 들어보니까 이거 계엄령이 반드시 내려갔구나. 이걸 감지를 했을 것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민주당 사람들은 계엄령이 내려갔구나. 그래서 자기 사무실에서 들어가는 입구가 있고 도망가는 뒷문을 만들어 놨다 그래요. 그리고 민주당에서는 2004년도 12월 15일경에 계엄령을 내릴 거다. 이렇게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여튼 뭐 전광훈이가 비밀을 다 폭로해가지고 다 알아버린 거예요. 비밀은 생명이에요. 생명. 윤석열 대통령 계엄령 내렸을 때 그 비밀은 생명이요. 이 비밀이 새나가면은 계엄령 성공도 못하고 윤석열은 죽어요.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좌파 정당을 해산한다. 그래서 좌파들이 계엄령이 성공하면은 우리 다 죽겠구나. 그리고 계엄령이 성공 안 해야 우리가 살겠구나. 그래가지고는 이제 민주당 사람들은 지방도 안 가고 언제 일어날 건가 항상 대기하고 있었고 앞을 문 있고 뒷문 다 준비하고 도망갈 거 다 준비하고 그리고 이제 계엄령이 내린다 그러냐 서울 시내는 그 민주당 사람들 그다음에 보좌관들이냐 죽자 살자 막 이렇게 국회로 가가지고 담을 넘어뜨고 유원식 국회의장이 담 넘어가는 거 사진이 다 나와버렸잖아요. 그나저나 윤석열 대통령이 망한 것은 전광 목사가 은은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전광 목사가 은은하는 바람에 윤석열은 죽은 거예요. 탄핵되고 이제 감옥에 들어가게 생겼고 그러면서 그냥 윤석열이가 잘 때 우리가 잘 된다고 또 그런 소리 하고 있어요. 아니 저거 좌파 정당을 해산한다 그런 말을 어떻게 합니까? 그런 말 하면은 좌파 민주당 사람들은 그냥 똑똑하니까 금방 알아들어버려. 뭔 말인지. 이거 계엄령 내리겠구나. 그래서 우리를 다 해산시키겠구나. 그래갖고 싹 준비를 하는 거예요. 준비를. 그리고 계엄령을 내리려면은 내리기 전에 1시나 2시, 3시, 2시경에 내려야 돼요. 내려가지고 전철이 다 끊어져야 돼. 버스가 다 중단돼야 돼. 그리고 수도경비사령부 전차를 가지고 도로를 싹 막아버려야 돼. 못 들어가게. 그리고 전기도 다 국회 안에 전기도 다 끊어버리고 그리고 일절 거기 못 들어가게 해놓고 계엄령을 2004년도 12월 3일 날 새벽 2시에 계엄령 딱 내리면 아무도 없으니까 그냥 싹 끝내버리잖아요. 그런데 10시 반에 초저녁에 계엄령 내리니까 버스도 다니지 전철도 다니지 차도 다니지 뭐 차 이렇게 도로 막을 것도 없지 그냥
시민들이 가가지고 그냥 싹 공수부대 막아보니까 안 되잖아요. 그런 놈의 계엄령이 어디 있습니까 도대체. 전문가가 세밀히 해가지고 그냥 쫙 해가지고, 그리고 계엄령이 성공하더라도요, 전단 물러가라고 60항쟁 때 100만들이 그냥 막 모여가지고, 넥타이 부대가 모여가지고 전단 물러가게 만들었잖아요. 윤석열이가 계엄에 성공하더라도 한 달, 두 달 안에 끝나버려요. 대한민국 국민이 어떤 국민이고, 서울 시민 국민이 어떤 시민인데, 죽어도 그냥 끝까지 싸움을 해서 윤석열 물러가라. 어림도 없어요. 계엄이 계속 유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다 죽어도 그냥 윤석열 몰아내 되겠다. 그리고 김건희 때문에 더 그냥 몰아내 되겠다. 죽자살려 달려들어 버려. 지금 촛불 같은 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계엄령이 성공하더라도 유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언 계엄령을 내려요. 그런데 이제 정광훈 목사 같은 사람들은 참 망상 환자예요. 망상증자. 그러니까 뭐 계엄령 내린다니까 그냥 자기가 뭐도 한번 하려고 그냥 윤석열 보고 계속 그냥 하시라고 그러면 우리가 밀어드리겠다. 그래갖고는 윤석열하고 정광훈하고 둘이 그냥 망상증자가 돼가지고 계엄령을 내린 거예요. 그런데 조금만 앞을 내다볼 줄 아는 사람은 절대 못하게 말기죠. 계엄령이 성공하더라도 유지를 못합니다. 서울 시민이 다 죽자살려 달아들 건데 어떻게 유지가 됩니까? 유지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건 절대 안 됩니다. 막아야죠, 그것을. 근데 전광훈은 막 하라고 그랬을 거다니요. 그래서 이제 혁명 공약에 보니까 좌파 정당을 해산한다고 그래요. 그런데 계엄령이 성공 안 하면은 해산하고서 못하죠. 지금 해산해 못하지? 어림도 없죠. 이 내용을 딱 듣고는 계엄령 내리겠구나. 나도 그때 파악을 했어. 계엄령 내리겠구나. 계엄령 내리면 내가 어떻게 할 건가. 나도 그러는데 저 민주당 사람들은 얼마나 똑똑한데 그 사람들이 가만히 있어서 싹 비밀리에 조직을 다 한 거죠. 어떻게 막고 어떻게 막 국회 들어가고, 그리고 앞문 이렇게 뒤로 도망가는 거, 숨는 거, 어디 가서 숨을 건가, 어느 집에 가서 숨을 건가, 싹 다 미리 다 준비를 했을 것 아니에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이에요. 이게 좌파 정당 해산한다는 걸. 2004년 7월 24일 날 그 사람 많은데 앉혀놓고 이거 유튜브로 강연을 하더라고. 이런 내용을 도대체 정신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어요. 아이고 참. 하여튼 네 번째, 국민혁명위원회를 조직한대요. 국민혁명위원회를. 그러니까 계엄령이 성공하면은 국민혁명위원회를 조직해서 전광훈이가 위원장이 되고, 여기에 반대하는 사람은 처단한다고. 그 용어가, 전광 목사 쓰는 용어가 처단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처단. 그 처단하는데 지금 대개 계엄령이 성공했으면 한 3,000명 정도 이렇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이 사람들은 싹 그냥 정리한다고 그러는데, 계엄령이 성공했으면 나도 그 300명, 3,000명, 300명 그러는데 그 안에 나도 들어가서 나도 처단될 뻔 알았어요. 어디로 도망가서 숨었으면 모를까. 지금 태백에서 촬영하거든요. 우리 딸네 집에서. 그래서 그냥 딸네 집으로 도망가는 거, 어디로 도망가는 거 잘못하면 척결될 뻔 알았어요. 이런 말은 하지를 말아야죠. 그런데 계엄령이 나기도 전에, 계엄령이 성공하기도 전에 혁명위원회를 조직해서 여기에 반대하는 사람 그냥 처단, 재판에서 형무소 보낸다 소리가 아니라 처단, 그 자리에서 그냥 죽여버린다 그 말이에요. 세상에 2004년 7월 24일 날 이걸 사람 많은 데서 유튜브를 통해서 공개를 했어요. 그러면 민주당 사람들이 바보요. 이거 틀림없이 계엄령 내리겠구나. 그냥 철두철미하게 준비했어요. 그 사람들은 12월 15일 날 계엄령 내리겠구나. 이렇게 이 정도까지 준비를 했었대요. 그나저나. 그런데 거기에 손상대 같은 사람들 같이 협력했죠. 그 다음에 김학성 교수 같은 사람 같이 협력했죠. 그리고 홍준기 장군도 그냥 협력했죠. 그 많은 사람들이 협력하고, 이 젊은 사람들, 그리고 또 그냥 거기 참석한 사람들, 세상에 그냥 전광훈 훌륭하다고 그냥 태극기 만세 보려고 그런 거 보면 참, 그나저나 참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그리고 혁명이 완수하면은 훌륭한 사람한테 인계한다 그 말이에요. 혁명이. 그러니까 계엄령이 성공해서 싹 다 정리해가지고 재건국이 되면은 이제 훌륭한 사람한테 인계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계엄령이 성공도 못했지만 성공하더라도 유지를 못해요. 몇 개월도 못 가요. 그냥 서울 시민들이 그냥 다 달라들어갖고 죽자 살자 60항쟁 때 데모를 했잖아요. 이 사람들은 60항쟁 때 데모를 안 했기 때문에 그 60항쟁 때 데모가 얼마나 유력이 큰가를 모르는 거예요. 전광훈도 한 번도 데모를 안 했잖아요. 이종린도 데모를 안 했고, 그리고 김진웅도 감옥에 들어갔지만 데모는 해본 일이 없잖아요. 나는 60항쟁 때 성결교 목사들 40명 들었고 그냥 광화문에서 중앙 성결교까지 쫙 다 데리고 다니면서 데모를 하고, 그리고 한청년 학생들도 사실은 내가 뒤에서 조종하고 지도를 하고, 그래서 한양대학교 가서 이렇게 변호사 선임하는데 돈이 없어서 1일 차집 오는데 내가 15분 동안 가서 연설을 했어요. 너들 학교에서부터 파이프로 갖고 나가면 안 된다. 박헌영이가 왜 망했는가? 폭력을 써서 망했다. 한쪽 너들이 또 망하려면은 이 학교에서 파이프 갖고 나가면 이거 망한다. 근데 나가서 데모다 보니까 경찰이 막 투드를 패고 막 잡고 그럴 때는 돌에 있는 돌 갖고 던지는 건, 현장에 있는 돌 갖고 하는 건 혹시 모를까? 학교에서 파이프를 들고 환병을 만들어서 나가는 건 안 된다. 그래서 한청년 학생들 보고 절대 이렇게 환병을 갖고 나가면 안 된다. 그때 연설하니까 한양대학교 학생과장이 어떻게 다른 사람 말을 하면 안 듣는데 선생님이 말하려니까 저렇게 가만히 앉아서 잘 듣는지 모르겠다고 그러길래, 학생들을 지도할 때는 역사적으로 지도를 하십시오. 자기 감정이나 개인 이야기나 험담 같은 걸 하지 말고 역사적으로 쫙 이야기하면 학생들은 다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청년 선전부장을 한양대학교 학생인데 설득을 해갖고, 걔가 한양대로 설득하고 한양대학교에서 설득하니까 다른 대학에 설득해서 한청년이가 물러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때는 중앙대학교 내가 중앙신학교 학생과장 자격으로 내가 가서 이제 설명하고 이제 그랬죠. 개인 자격으로 간 것이 아니라. 그랬는데 현장 60항쟁 때 데모도 해보고 5.18 때 감옥도 가보고 현장을 본 사람들은 앞으로 계엄령이 성공하더라도 절대 이주를 못하는 건 알죠. 그래도 뭐 정광훈이나 김정인이나 뭐 김진웅이나 거기 참석한 사람들 김승규나 뭐 데모한 일이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하고 해서 어떻게 해서 이걸 해결할 건가 해본 일이 있어요? 없죠. 그러니까 이 계엄령만 내리면 다 될 줄 알았는데 어림없는 소리요. 세상에 지구상에서 제일 무서운 전두환도 다 물리쳐버린 그 학생들인데, 그리고 서울 시민인데 넥타이 부대인데, 아니 뭐 윤석열이가 계엄령 내린다고 그거 유지되게 가만히 있겠어요? 어림없는 소리요. 2개월 3개월이면 다 무너져 버려요. 그런데 뭣도 모르고 계엄령을 내렸어요. 그리고 계엄령 내려면 한 50명 똘똘 뭉쳐서 해야 되는데 몇 명 갖고 되겠어? 이게 말이 안 되는 소리죠. 그런데 혁명이 완수되면, 그러니까 계엄령이 완수되면 혁명을 하려고 그랬다. 혁명이 완성되면 인계한다. 혁명사령관 전광훈 그랬더라고. 혁명군 사령관 전광훈. 참나 참 기가 막힌 일이요. 근데 거기에 이종인 국방장관 이종린도 있었고 김승윤도 있었고, 그리고 김정 목사도 있는데 무슨 그런 소리를 하느냐.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다. 거기 참석한 사람이 한 사람도 그걸 지적한 사람이 없어요. 김진웅은 반격해야 된다. 반격은 계엄령 내린 다음에 반격한다 그 말이겠죠. 그러니까 김진웅도 이 계엄령 내리는 것을 어느 정도 이제 감을 잡은 것 같아요. 반격해야 된다. 뿌리를 뽑아야 된다. 아니 뭔 뿌리를 뽑아요? 뿌리를 뽑으려면은 풀인지 나무인지 뭐 고구마인지 감자인지 고추나무인지 뭐 목적이 있어야 될 거거든요. 그거 뿌리를 뽑아야 된다 그러는데 뿌리를 뽑는다 이렇게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선동만 한 거예요. 어째서 뿌리를 뽑아야 되는가, 뭔 뿌리를 뽑아야 되는가 해야 되는데,
이거 계엄령이 성공하기 전에는 이게 되고서 안 되죠. 그러니까 김진웅도 어느 정도 감을 잡은 것 같아요. 잡은 것 같아서 뿌리를 뽑아야 된다. 그러고는 이제 김진웅 목사는 그 전광 목사가 참 훌륭하다고, 너무 훌륭하다고, 너무 훌륭하다고 얼마나 칭찬을 했는지 몰라요. 그런 건 김진웅도 감옥도 갔다 오는데 이 판단력이 없는 것 같아요. 김진웅 목사님 사모님이 우리 집에 이틀 동안 묵고 갔어요. 미국에 계셨는데 한국에 와서 우리 집에서 이틀간 주무시고 다시 이제 미국 가서 지금 살고 계시는데 그 가정사를 전부 다 이틀 동안 내가 들었어요. 그래도 여태까지 살면서 김진웅 목사 가정에 대해서 내가 한마디 이야기를 안 했어요. 지금도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 입이 근질근질한데 내가 말하는 거예요. 김진웅 목사 잘 들어요. 전광 목사가 뭐 훌륭하다고 그러는데 전광 목사가 뭐가 훌륭해요. 7년 동안 광화문에서 한 일이 뭐예요. 전광 목사가 한 일이 윤석열 감옥에 집어넣는 거예요. 우익을 그냥 파탄시키고 기독교를 그냥 파탄시켜버리고 대한민국에서 우익이 살 수 없게 만들고 기독교가 그냥 완전히 그냥 쪼그라들게 만드는 사람이요. 그런데 그런 사람은 훌륭하다고 이게 되겠어요? 김진웅 목사? 그냥 가정사를 내가 싹 내가 까발려 버릴까 하면 좀 판단력이 있어야죠. 판단력. 뭐가 좋고 뭐가 나쁘고 이건 좋고 이건 나쁘고 그렇지 지도자가 아니에요. 그리고 목사고 그리고 연세도 많으시고 은퇴 목사고 그런데 그렇게 판단이 없어갖고 전광 목사 훌륭하다고 어떻게 칭찬하는지 몰라. 그래서 그냥 가정사를 싹 까발리다가 그냥 또 참고 똑같은 사람 될 것 같아 참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동두천에 저 김진웅 목사 교회를 한번 가자고 그래서 난 절대 안 간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왜 그런지 아세요? 여기서 이야기 설명하면 난리 나니까 내가 말을 안 해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끝나겠습니다. 다음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